골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2020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전체 16강 대진은 여기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핫스퍼의 상대팀이죠. 독일의 RB 라이프치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팀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뒷부분에서는 이 팀의 전술과 전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좀 있는 팀이어서 은근히 그래? 하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영상을 두 개로 나눌 걸 그랬나? RB 라이프치히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강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사상 처음 본선 무대를 밟았던 2017-2018 시즌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G조에서 벤피카, 리옹, 제니트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신흥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팀 독일 축구 공공의 적입니다. 갑자기 잘해서 그러냐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연이 조금 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RB 라이프치히는 여러모로 유럽에서 보기 드문 구단입니다. 첫째, 유럽팀 치고는 팀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팀의 나이가 올해로 11살이에요. 2009년 한 회사가 독일 라이프치히 인근 도시를 연구로 하는 오브리그 팀 마르크란슈타트를 인수해서 지금 이름으로 바꿔 재창단한 것이 이 팀의 출범 시작입니다. 그 뒤 엄청난 속도로 승격을 거듭해서 5년 만에 2부 리그에 도달을 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 독일 분데스리가 1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습격하는데 걸린 시간이 딱 7년이에요. 이게 2016년인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를 떠난 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 팀하고 붙은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있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하위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재력입니다. 2009년이죠. 이 팀을 인수한 회사가 아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팀을 지금의 라이프치히로 만든 건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레드불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희찬이 속한 오스트리아 클럽 레드불 짤츠부르크, 그리고 미국의 MLS죠. 뉴욕의 레드불스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예요. 지금 편의점에 달려가시면 살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 음료 레드불을 만든 회사죠. 그런데 라이프치히는 왜 이름에 레드불을 안 쓰냐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기업명을 구단 이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라젠발 슈포르트 라이프치히, 줄여서 RB 라이프치히입니다. 이 라젠발은 굳이 번역하자면 잔디공 이런 정도 될 텐데 이 독일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신조어입니다. 없던 단어를 좀 만들어낸 건데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레드불을 이름에 붙일 수 없으니까 RB를 붙이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고안을 해낸 거죠. 이런 이유로 독일 축구 팬들은 RB 라이프치히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팬이 아닌 기업이 직접적으로 팀을 소유를 하고 뭔가 자본의 힘에 의해서 1부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독일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길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5부에서 1부로 떡상한 이런 스토리에도 별로 독일 축구 팬들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팀의 리그 참여를 반대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레드불이 운영하는 축구단들은 이름만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축구의 정책, 어떤 운영의 방안, 그리고 인력까지도 공유를 하는데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황희찬의 소속팀이죠. 레드불 짤츠부르크를 이끌고 있는 마쉬 감독은 뉴욕 레드불스를 거쳐서 RB 라이프치히에서 수련을 한 뒤에 짤츠부르크로 건너가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마쉬 감독 지난 리버풀 안필드 라커룸에서의 그 아주 열정적인 토크로 정말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 자, 어쨌든 현재 1군 선수들 가운데에도 라이프치히 5명이 짤츠부르크를 거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군 선수단 평균 연령이 만 23.3세인데요. 이것도 레드불 계열 구단다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팀의 에이스인 스웨덴 국가대표 에밀 포르스베리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이름이죠. 라이프치히의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입니다.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분데스리가 1부 리그 감독을 한 지가 올해로 4년째인데 놀랍게도 나이가 여전히 만 32살입니다. 1987년생이에요. 리오넬 메시하고 동갑인데 그런데 여전히 이 나이밖에 안 됐는데도 분데스리가 1부 리그 감독 4년 차라니 정말 대단한 거죠. 21살에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빠르게 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16년
28살의 나이로 호펜하임 감독에 깜짝 기용되면서 세계 축구를 놀래킨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감독을 맡고도 정말 팀을 잘 이끌었어요. 호펜하임을 상위권까지 이끈 결정적인 공신이 바로 나겔스만 감독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제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에 있었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김진수 선수한테 출전 기회를 거의 안 줬어요. 나쁜 사람. 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에서 좋은 성적 거둔 나겔스만 감독, 단숨에 새로운 명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앞두고 라이프치히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바이에른 뮌헨 비롯해서 여러 빅클럽 부임설이 꾸준했었는데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 감독설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순위였던 나겔스만이 아닌 2순위였던 무리뉴 감독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참고로 라이프치히는 2016년 손흥민 선수의 독일 분데스리가 유턴설 때도 등장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볼프스부르크와 함께 유력한 이적 대상지로 꼽혔었죠.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 이전 동독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1900년 독일 축구연맹이 설립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20세기 초 독일 축구의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에는 조추첨, 본선 조추첨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고요. 동독 지역 도시로는 유일하게 12개 개최 도시에 포함이 된 그런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축구와 연관이 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우리에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으로 친숙한 곳이죠. 당시 우리가 조별리그 2차전을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 앙리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박지성 선수의 동점골로 아주 1대1. 야, 그 당시 프랑스 정말 세는데 우리가 1대1로 비겼어요. 그 당시 이 경기를 했던 젠트랄 슈타디온 경기장이 지금 RB 라이프치히의 홈구장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이곳을 방문해서 2006년 박지성 선배의 환호를 재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팀 전술과 전력 얘기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는 변화무쌍한 전술을 자랑합니다. 지난 시즌 랑닉 감독 체제에서 3-5-2를 주로 썼던 라이프치히인데요. 시즌 초 3-5-2, 뭐 4-2-3-1, 5-3-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술을 두루두루 쓰다가 최근에는 4-4-2와 3-5-2 포맷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윙어들이 좁혀 들어오면서 4-4-2를 쓸 때는 뭐 4-2-2-2 뭐 이런 포맷으로 팀이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자랑하는 팀이고 또 역습대 스피드가 무서운 팀이라는 거 토트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공격력이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올 시즌에는 몰아치기 골도 많이 넣었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15경기에서 무려 5경기 4골 이상 넣는 시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6대1 승리를 했고요. 마인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는 이게 8대0 대승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가장 적은 실점을 한 그런 아주 강팀이에요. 최근 10경기 13골을 몰아넣고 있는 에이스 티모 베르너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공격수입니다. 티모 베르너 왼쪽 윙어로 출발해서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공격 전술에서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공격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비처, 포스베리, 쉬크 같은 공격 파트너들도 두루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최근 주로 이제 포백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비 라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오른쪽 수비를 보는 선수들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왼쪽 윙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손흥민 선수와 자주 맞닥뜨리게 될 그 위치의 선수는 프랑스 출신의 무키엘레, 독일 국가대표 클로스터만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과연 손흥민과 어떤 또 합을 이루게 될지 이 합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승리를 해서 좋은 골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6강 대진이 확정이 됐을 때 많은 국내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건데 물론 마지막에 남은 두 팀이 조추첨 라이브 상황에서 라이프치히하고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선두팀이라는 것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는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거의 없는 이 팀, 게다가 나겔스만 감독, 챔피언스리그 백전노장인 무리뉴 감독과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토트넘 핫스퍼 선수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경기 흐름이나 어떤 그 폼을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얕볼 수가 없는 팀이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이번 16강 대진 아주 화려합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시티, 머리숱이 많지 않은 지단 감독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맞대결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시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1월 달엔 챔피언스리그 없고 이제 2월 달에 돌아옵니다. 16강 경기 임박하면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하게 보셨다면 볼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